비트코인 담보대출.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현금을 확보하거나 이를 활용해 투자 규모를 키우고 싶을 때 지파이의 담보대출 서비스를 고려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세계 최대 탈중앙화 대출 프로토콜인 에이브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담보대출이 작동하는 금융 구조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WBTC의 상세한 메커니즘과 리스크, 그리고 투자자가 마주하게 되는 강제 청산 위험까지 객관적인 팩트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왜 원본 비트코인은 사용할 수 없을까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분리된 네트워크 구조. 먼저 구조적인 한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원본 비트코인은 네트워크의 특성상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이더리움 생태계의 지파이 서비스에 직접 예치할 수 없습니다. 굴러가는 도로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자산이 바로 WBTC입니다. WBTC는 비트코인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통용되는 형태로 포장한 토큰입니다. 가치는 비트코인과 1대1로 동일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이더리움 기반의 자산입니다. 즉, 에이브에서 비트코인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비트코인을 WBTC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WBTC는 어떻게 가치를 보장하는가? 투자자가 수탁기관에 비트코인을 예치하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통용되는 형태의 자산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WBTC는 어떻게 실제 비트코인과 동일한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투자자가 파트너사를 통해 2일 비트코인을 입금하면 이 비트코인은 비트고와 같은 중앙화된 암호화폐 수탁기관의 콜드 스토리지에 안전하게 묶입니다. 금고에 비트코인이 입고된 것이 온체인 상에서 확인되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1대1 비율로 정확히 1WBTC를 새로 발행하여 투자자의 지갑으로 보냅니다. 반대로 WBTC를 실제 비트코인으로 바꿀 때는 이더리움 상이 WBTC를 소각하고 금고에서 원본 비트코인을 꺼내가는 방식을 취합니다. WBTC는 공식 대시보드를 통해 실제 금고에 보관된 비트코인 수량과 이더리움에 발행된 WBTC의 수량을 실시간 대조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투명성 덕분에 시장에서 신뢰를 얻었습니다. WBTC의 숨겨진 리스크 중앙화와 디패깅. 중앙화 리스크? 원본 비트코인은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탈중앙화 자산이지만 WBTC는 결국 특정 기업들이 연합한 수탁기관이 금고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만약 이 수탁기관이 해킹을 당하거나 법적 규제로 인해 자산이 동결되거나 혹은 구조적 변경 과정에서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해 금고를 열어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더리움 상의 WBTC는 가치를 보증해줄 실제 비트코인을 잃고 1대1 연동이 깨지는 디패깅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수탁 권한의 지분 구조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시장이 일시적으로 동요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즉, WBTC를 쓴다는 것은 편리한 디파이를 이용하는 대가로 비트코인 고유의 탈중앙화 특성을 일부 타협하고 특정 기관을 신뢰해야 하는 위험을 안게 됨을 뜻합니다. 비트코인 담보대출을 통한 추가 매수, 암호화폐별로 담보대출 비율이 모두 상이합니다. WBTC를 담보로 활용해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는 롱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을 편의상 1억 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첫째, 1WBTC를 에이브에 예치합니다. 둘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담보 가치의 35%인 3,500만 원 상당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받습니다. 셋째, 빌린 자금으로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합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는 총 1.35BTC의 매수 포지션을 가지게 되며 비트코인 상승 시 매수 자금 대비 더 높은 수익률을 얻는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담보대출의 최대적 강제 청산, 헬스 팩터 수치 변화에 따라 청산이 진행됩니다. 문제는 하락장입니다. 디파이 대출은 사람이 아닌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 집행되므로 조건이 충족되면 예고 없는 강제 청산이 발생합니다.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여 담보 가치가 설정된 대출 한도 이하로 떨어지면 시스템은 대출금 회수를 위해 예치된 비트코인을 즉시 시장에 매각합니다. 이때 약 5%에서 10% 수준의 청산 페널티가 추가로 차감되어 투자자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먼저 대출 비율을 최대 한도의 30%에서 40%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 자금의 일부를 지갑에 현금으로 남겨두었다가 급락 시 즉시 대출금을 갚아 청산을 방어해야 합니다. 청산 위기 시 대출을 상환하는 디파이 세이버 같은 자동화 도구를 연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투자 금액이 증발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투자 전략. 앞서 언급한 수탁기관의 신용위험, 디파이 스마트 계약의 해킹 가능성, 그리고 상시 모니터링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안하면 디파이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 하드웨어 지갑에 비트코인을 단순 보유하는 것이 맞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폭락해도 내 지갑 속 비트코인의 절대적인 수량은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자산 가치 변동에 신경 쓰지 않고 스트레스 없는 장기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라면 개인 지갑 보관이 정답입니다. 반면 급전이 필요하지만 매도는 원치 않거나 철저한 리스크 제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산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공격적인 투자자에게는 담보대출 서비스가 유용합니다. 디파이는 양날의 검입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과 리스크 감당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뇌로 내재 가치를 확인하는 시간, 뇌재 가치였습니다.